이번 시간은 디스플레이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매장의 환경이나 중요 부위, 상품에 집중이 되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각자의 매장 환경과 전시, 폐허 공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게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는 가게 전체의 연출이 있습니다. 즉,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감성을 자극하여 고객의 눈길을 끌 수 있다거나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하여 고객이 쉽게 접근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방법에는 샵 디스플레이와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샵 디스플레이는 미적 감각을 중시하는 디자인 관점에서의 상품 연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샵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면서 합리적인 상품 연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상품을 제안하는 기능적인 면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 장식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형태가 가장 주를 이루는 상품 제안이죠. 이렇듯 비주얼, 시각적인 요소가 플러스되고 머천다이징, 매장의 경영 활동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바로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란 판매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각적인 관리 계획입니다. 어떤 상품을 기획 및 매입에서부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어떤 시각적인 방법으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하여 판매에 성공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방법 중에는 사람이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비주얼, 시각적인 방법으로 제안하여 판매에 성공하느냐가 주 관점입니다. 즉,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타겟과 컨셉에 맞는 상품을 설정하여서 고객에게 그 가치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표현함으로써 상품의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괄된 컨셉, 동일한 컨셉을 전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를 너무 다양한 방법적인 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상품, 어떤 상품을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의 통일된 컨셉을 전개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비주얼 머천다이징, 바로 VM과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동일한 뜻인데요. 약자로 VMD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몇 군데에서는 VM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영어로 하면 큰 글자만 따기 때문에 VM이 맞지만 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다 보니 머천다이징을 일본에서는 MD라고 하기 때문에 VMD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매장인 경우 좋은 품질의 화장품이 생산되면 그것을 브랜드 컨셉에 맞게 디자인된 용기에 담아내고
브랜드의 컨셉에 맞게 설계된 매장에 진열되어 그 브랜드의 유니폼을 입은 판매사원이 브랜드의 포장지로 포장하고 고객에게 판매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품이 나와서 고객까지 전해지기까지의 전 과정 중에 사용된 시각적인 전략 부분을 통틀어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경쟁력 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 즉 인테리어,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그 공간에 매력적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올바른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바로 팔리는 매장을 만들기 위한 시각적인 전략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효과적인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 상품, 장치 장식,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혹시 이 향수가 굉장히 여성스럽고 부드럽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이 상품을 직접 뿌려보지 않고도 이 상품은 굉장히 냄새가 독하거나 강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광고의 효과이면서 이 상품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비주얼 머천다이징, 삼위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티파니, 보통 티파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바로 민트색, 하늘색이죠. 하늘색과 흰색이 느껴지면 이거 티파니? 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면서 티파니는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색상의 이미지만 봐도 티파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도 바로 나타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왜 필요한지, 또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지업으로서 판매하는 매장의 점과 상품의 이미지를 높입니다. 고객은 이미지를 사죠. 물론 상품을 사죠. 상품을 사지만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함께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효율을 업시키는 역할인데요. 바로 디스플레이는 세일즈맨 역할도 하죠. 디스플레이에 되어 있는 상품을 보고 이 상품이 나와 맞겠다, 맞지 않겠다, 이 상품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옷과 어울리겠다, 아니면 이 상품은 공부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놀러 갈 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혼자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어떤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고객이 자체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별화죠. 다른 점포와의 이 경쟁 시대에서 전략 무기로 사용되어야지만 됩니다. 다른 점포와 똑같다면 굳이 내 매장에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겠죠. 다른 점포와의 차별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쇼핑 분위기 업인데요. 즐거운 쇼핑 분위기를 제공하여서 스스로 찾아가는 매력적인 매장을 만들면으로써 바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효율적인 매장 구성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르기 쉽고 사기가 쉬운 매장이면서 판매 사원에게는 팔기 쉽고 관리가 쉬운 매장이 되어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점과 상품의 이미지를 높인다. 고객은 이미지를 산다인데요. 여기에 예시된 사진 두 개는 젠틀몬스터입니다. 물론 젠틀몬스터는 일반적인 안경을 판다기보다는 약간 특이한 안경과 재미있는 안경을 선호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이상한 안경을 쓰고 다니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젠틀몬스터가 가지는 여유로운 공간과 볼거리에 빠져서 젠틀몬스터는 왠지 훨씬 더 비싼 상품을 금액을 지불하고도 이 정도는 뭐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고객은 이미지를 사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Z세대들은 뭔가 있어야 간다고 하죠. 재미를 주는 공간은 언제나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예시사진은 역시나 젠틀몬스터 매장인데요. 늘 새로운 공간과 기발함으로 찾아가고 싶은 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는 사진은 블랙핑크 제니가 서 있어서 한동안 SNS에도 유명했었던 사진이죠. 다음은 차별화인데요. 지금 현재는 초경쟁 시대죠. 이런 경쟁 시대에서는 다른 매장과의 차별화가 전략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안경은 급하게 껴보기도 하지만 시간을 갖고 조금 여유롭게 할 수도 있어서 상담 의자와 편하게 안경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다음은 효율적인 매장 구성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르기 쉽고 사기 쉬운 매장, 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팔기 쉽고 관리가 쉬운 매장이어야겠죠. 보이는 예시 사진은 명확하게 상품이 눈에 드러나요? 저는 명확하게 어떤 상품이 있는지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물론 공간이 넓은 면도 있습니다만 상품을 그룹별로 또는 어떤 규칙적인 컬러를 배열함으로써 뚜렷한 구분이 갈 수 있는 형태로 진열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매장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효과적인 진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간의 기능을 좀 파악해야 하는데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범위는 좌우 120도. 그중 정확하게 두 눈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봤었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각도가 25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서 있을 때 골든 스페이스 얘기를 많이들 들었을 텐데요. 눈높이, 손을 뻗었을 때 손이 닿이는 머리 위에서 조금 올라간 범위부터 엉덩이까지, 무릎까지를 보통 진열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서부터 엉덩이까지가 가장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안경점은 엉덩이까지라기보다는 쇼케이스일 때는 엉덩이 선 부분에 쇼케이스 진열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골든 스페이스가 되지만 벽장에서는 아마 허리까지 부분이 골든 스페이스가 될 것 같네요. 안경 부분은 작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든 스페이스는 있지만 벽면에 어디까지 진열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품이 있다면 머천다이징, 이 상품에 대한 판매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는 매장의 형태나 연출, 그리고 그 연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기와 소도구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가장 필요합니다. 보통 상품을 가지고 상품의 어떤 컨셉을 활용해서 상품을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기본적인 점퍼의 레이아웃에서 시선이 가는 부분이나 점퍼의 공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강, 약, 중간약이 있고 문학의 기, 승, 정결이 있듯이 매장에도 어떤 리듬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여하는 리듬에 따라서 고객의 발걸음을 유도하여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매장에서의 리듬감은 VP가 가장 강하고 다음 중간 PP, IP 형태로 나타내는데요. 이 강하게 나타나는 VP 공간에서는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운드, 그리고 향, 그리고 터치 등이 함께 같이 일어나서 더 효과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매장의 구성 요소는 VP, 다음 PP, IP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VP는 연출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내야 된다고 했죠. 기승전결처럼 가장 강한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연출적인 요소만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PP는 연출과 진열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IP는 아이템, 어떤 종류의 상품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VP, PP, IP가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빨간색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VP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 상단에 아마 별표의 모양 부분이 가장 시선이 집중되는 곳으로 연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동그라미 부분은 PP의 형태로서 진열되어 있는 부분에서 약간 메인이 되는 공간 형태가 되겠죠. 그 나머지는 전부 아이템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IP 형태가 됩니다. 이
이 예시 사진은 일본의 한 매장입니다. 지나가면서 안경 매장이라는 거는 이 쇼윈도 쪽에 씌워진 안경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편에 검은 집기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카운터 치고는 좀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거는 카운터가 아닌 집기였습니다. 좀 바깥에서 보면 어쩌면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안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재미를 줄 수 있는 매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동선 레이아웃입니다. 동선이란 사람이나 물체가 움직이는 선으로서 빈도, 속도, 하중을 3요소로 하는데요. 그럼 동선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동선의 유형은 크게 직선, 방사, 격자, 혼합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선형은 단거리로 연결되는 동선으로서 실제 매장에서는 직원이나 작업 동선으로서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방사형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형식으로 가운데 부분에 주요 상품이 진열되는 형식이죠. VP가 중심에 위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격자형은 정방형 형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구성되는 형식으로서 VP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형은 단어 그대로 여러 가지 형식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자칫 고객의 입장에서는 혼잡을 불러일으킬 소재가 있기 때문에 혼합형을 구성할 때는 통로 간 위계 질서에 주의하여 정확한 구성 방법으로 나누어져서 연출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예시 사진에서 한번 살펴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치신 부분이 방사형이면서 또 혼합형이기도 합니다. 방사형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연결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중심축을 돌게 만드는 형태로 구성된 것이 방사형이고요. 혼합형은 직선과 곡선이 함께 어우러진 형태이기 때문에 직선, 곡선 형태로 좀 일괄적인 어떤 패턴이나 위계 질서의 방향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기를 놓는 방법에 따라서 일렬 배열과 세브런 배열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작은 매장은 벽을 따라서 일렬 배열을 하면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넓은 매장에서는 고객을 안으로 유입시키기에 세브런 배열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렬 배열은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칫 재미없는 매장이 될 수도 있고요. 세브런 배열은 넓은 공간을 고객이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매장일 때는 데드 스페이스가 되기 쉬운 레이아웃도 있는데요. 입구 전면에 막는 느낌이 없어야지만 고객들은 매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면에 큰 테이블이라든지
동선을 가로막고 있는 집기 배치는 고객들이 매장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바로 돌아 나오는 공간 형태가 되는 거죠. 앞에서도 충분히 보여지는 상품만 보고 가는 형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일수록 작은 집기나 앞쪽은 효율적인 형태로서 매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중요한 형태입니다. 바로 고객이 입구에서 바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느냐 아니면 매장 구석구석을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매장을 안쪽까지 구석구석 보게 만들려면 매장 곳곳에 안쪽 편에 눈요깃거리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눈요깃거리가 없이 단순한 직선 구성이나 평범하게 이루어진 매장에서는 매장 안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이 바로 돌아서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매장 곳곳에 PPA 공간 형태로 눈여깃거리나 어떤 장식적인 요소나 어떤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연출 요소가 있다면 충분히 매장 안 구석구석 고객은 유입될 것입니다. 보통 안경 매장은 직선적인 구성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심심한 데드 스페이스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할 수도 있는데요. 직선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패턴 형태나 상품을 조금 여유롭게 둬서 보기 쉽게 한다면 자연스러운 고객 유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안경점 인테리어에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고객을 앉힌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물론 돌아다니면서 많은 상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하게 조금 여유롭게 고객이 앉아서 무언가를 집중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좋겠죠. 그리고 고객은 늘 무언가의 대화에 그리고 안경은 물론 쉽게 구매하는 형태도 있지만 어쨌든 상담과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 구성되는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객을 앉히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점포는 판매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안경점의 변화는 고객을 앉힌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많은 여유 공간을 두고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적인 면일 것입니다.